미국의 의료진을 보내서 이제 그 폴란드 의료진들이 그야말로 한국 전쟁의 그 사상자들을 치료함과 동시에 이제 아시아 한반도를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 기생충 지도가 그래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이남까지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다 기생충 지도, 뭐 전염병 이런 것도 다 조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생충 지도가 남아 있었던 건데 저는 일단 그러고 나서 여기도 그런 리액션이 남아 있지만 되게 리액션이 애매모호했었던 게 제가 그거에 대한 충격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 큰일 났다 이거 시나리오 다 다시 써야 되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시나리오가 3부까지 나왔던 그루터기들의 시나리오가 3부까지 나왔는데 그때는 남한고아들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쓴 시나리오가 이게 보통 수정이 아니라 다 고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야기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확장되고 저 폴란드의 땅끝마을인 푸아코비치 안에서 분단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저 당시엔 너무 황당했고요. 근데 그런 보시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 경우에는 그럼 이게 뭐 남한 정부의 잘못을 지금 드러내는 거냐?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냥 팩트입니다. 어떤 잘잘못 남한 정부가 나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팩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저는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군이 남아있을 때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에 고아들을 다 보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남한고아가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의 신원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부모도 다 죽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누가 신원 파악을 했겠어요. 남한군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냥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건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면 돼.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남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투리를 싹 붙여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언론에 밝히지 않고 완전 남한 사람으로서 대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실갱이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뺐거든요. 근데 그런데 요즘 바뀌었어요. 생각이. 북한 영화들이 진짜 많아지니까 언니 나 정말 북한 역할로 캐릭터로 오디션 볼래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바래요. 송이가 북한 역할 전문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 초반에는 그걸로 연기력을 먼저 인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변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북한 영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저는 뭐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빠졌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왜 빼셨는지는 알겠는데 보고 싶은 장면이긴 하네요. 제가 뭐 질문 하나 두 개 정도 더 드리고 이슈가 있다면 그건 상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다 상처로 갔던 게 이 폴란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그냥 선행이 아니었고요. 본인들의 전쟁의 경우, 그러니까 제가 폴란드에 가서 들은 바로는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처참한 전쟁을 겪으셨어요. 진짜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걸 막 밟고 학교에 갈 정도로 유년 시절에. 그리고 독일이 나치에서 2차 대전 말미에 폴란드에 다 폭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바르샤바의 3분의 2가 다 죽어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저분들은 그 눈앞에서 부모가 죽고 본인들이 고아였던 분들이 상당수였는데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건 그냥 인간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을 것 같아요. 이 뇌 구조까지도. 그래서 그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른이 아무리 되어도. 근데 그 8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아이들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본 거죠. 유재프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아이들이 검은 머리 까만 눈의 아이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난생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타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거죠. 자기 자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구원받고 회복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을 잊을 수 없고 그랬기 때문에
훌륭하게 쓰일 수 있었다면 우리들의 개인의 상처나 혹은 한국전 분단의 어떤 역사의 상처도 좀 다르게 바라봐야 하지 않나. 어떤 의미에서 통일로 가기 위해 너무 저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저희 어르신들도 설득하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상처에 대한 인식, 조명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 상처를 좀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까지 공개를 하면 그 교사들의 눈물 흘리는 감정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부각이 되지 못하고 그 저 선생님들이 북한 아이들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좀 북한을 같은 민족인 북한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넣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인터뷰 때나 GV 때 제가 항상 말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일부는 굉장히 상당수가 북한의 엘리트층을 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폴란드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45년 뒤에 대사가 되어서 폴란드에 가신 분, 영사가 되어서 가신 분, 교환 교수가 되어서 가시고 임기 끝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신 분이 3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계속 이제 시사회 하면서 부산 영화제 때 GV를 했는데 그때도 어떤 관객석에서 증언할 게 있다고 나오셨는데 탈북민이세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영어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이 폴란드에 갔던 전쟁고야에서 명절 때마다 이제 고하니까 학생들이 찾아가서 떡도 드리고 그랬다는 얘기 증언 사진까지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5일 날 이제 시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케어하던 자매님 중에 하나가 탈북민인데 김일성 중앙화대학 나온 엘리트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북에 두고 온 아버지가 폴란드에 갔던 전쟁고라고 얘기해서 그분하고는 만나기로 했어요. 폴란드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SBS 방송에서 후속작을 제작하고 싶다고. 근데 생존자를 발견해야만 후속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리스트까지 방송임이 되게 크더라고요. 국정원 리스트까지 뒤져가지고 한 명을 발견을 하셨는데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7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고 그분에 대한 얘기가 되게 가슴 아팠던 건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아들이 먼저 사고로 죽고 그분도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한에서의 삶이 좀 녹록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폴란드로 이민 가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 이분한테는 고향이 폴란드구나. 그러니까 혈육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곳이 고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슬픈 생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북한에 가면은 근데 저는 유재프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지령을 내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왜 통일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의미가 생겼거든요. 나 개인적인 의미.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 그런 의미가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지 이게 진짜 통일에 대한 갈망도 품을 수 있고 한다. 아무리 한민족 그런다고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얼마나 그게 어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생겼고요. 후속작은 방송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홍보팀에서 제 의견을 100% 반영을 해주셨죠. 한 문장 어려워. 생각하시는 김에 제가 그 작품을 추천해드리면 저는 이제 주상미 배우님의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 3편인데요. 그 생활의 발견 그리고 13살 수아 미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미소 작품은 제가 박경희 감독님 미소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뭔가 좀 그 당시로 치면 좀 시대를 앞서가는 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미소 속의 그 여성 캐릭터의 모습은 정말 그 당시부터 저는 되게 획기적인 혁신적인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미소 생활의 발견 구할 수 있나요? 13살 미소 구할 수 있죠. DVD 이름 이게 뭐
그 IPTV나 이런 데서 아마 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관계가 안 들었거든요. 몇 명, 몇 백 명 봤을까요? 그 중에 한 분이셨다. 그 임순례 감독님이 또 PD를 맡으셨던 PD를 작품이기도 하죠. 하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 진정한 팬이셨다. 네, 아직도 한 문장 생각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문장은 직접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제가 관객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상처를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타인을 향한 연민과 공감이 진짜가 되거든요. 그걸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탈북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 막 삼포세대 뭐 해조선 하잖아요. 물론 청년들의 상처 되게 깊죠. 근데 그들의 상처가 상대적인 것이라면 이 북한 청년들의 상처는 절대적인 상처거든요. 생존에 대한 상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북한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북한 사람들을 알게 될 때 이들이 우리를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더 뭐 누굴 도와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너무 풍족한데도 허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저들이 겪은 경험들을 듣고 있어 보면 진짜 굉장히 전율을 느껴요. 어쩔 때는 그런 상상도 못하는 상처를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이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연결고리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이 역사의 상처 때문에 갈라섰지만 나중에는 이 상처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겪은 상처는 한국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언젠가는 이 전쟁의 상처를 공감하고 서로 끌어안을 때가 오지 않을까.